안녕하세요, 머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닌텐도 스위치2가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1이 출시된 지 딱 8년 만인데요. 저도 구매를 하고 싶어서 두 군데나 응모를 했는데 다 떨어져서 사실 이번 스위치2는 리뷰를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무려 90곳에 응모를 해서 3개나 당첨된 친구가 제 동생에게 한 대를 양도를 해주면서 저는 제 동생에게 리뷰차 기기를 일주일 정도 빌려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위치1 초기 모델 유저로서 스위치2의 첫 인상과 함께 원가의 간단 비교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나면 바로 언박싱과 함께 리뷰를 진행했었습니다만, 제가 사실 어제 언박싱 영상을 찍었거든요. 정말 몇 시간에 걸쳐서 찍었는데 카메라 세팅이 뭐가 잘못됐었는지 나중에 영상을 확인했더니 초점도 다 안 맞고 디테일 다 날라가고 막 영상 다 뭉개져 있고, 정말 이거는 편집으로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결과물이 나오는 바람에 언박싱은 생략하고 후의 구성품들을 원과 비교를 해가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조이콘2가 블루와 레드 하나씩 들어있고, HDMI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울트라 스피드 인증을 받은 HDMI 2.1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조이콘2에 연결할 수 있는 스트랩과 전용 어댑터, USB-C to C 케이블, 그리고 조이콘을 패드처럼 쓸 수 있는 조이콘2 그립, 그리고 원처럼 TV와 연결할 수 있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본체가 커지면서 독도 확실히 커졌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겹쳐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꽤나 커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어서 본체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2 본체를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스탠드가, 원은 이렇게 한쪽 사이드에만 위치해 있는 반면에 2는 이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거치를 할 수 있는 U자형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치대의 경우에는 제가 가진 원 초기 모델이 이렇게 사이드만 거치하는 거치대였고, 원의 OLED 버전은 제가 사용 중인 아이패드 케이스 거치대처럼 이렇게 힌지 방식의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2 역시 이런 아이패드 케이스 같은 힌지 방식의 거치대지만 U자형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과 2의 변경점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원 버튼은 동일하고요. 볼륨 버튼까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냉각을 위한 송풍구는 확실히 좀 기기가 커진 만큼 보시는 것처럼 2가 확실히 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의 경우 이렇게 기기의 상단에 USB-C 포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건 원의 경우에 스탠드로 거치를 하고 게임을 할 때 포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에만 있어서 충전을 하면서 게임하기에는 어려웠었으나, 이렇게 상단에 포트를 하나 더 넣어줌으로써 충전을 하면서 게임도 가능해졌고, 더불어 함께 출시하는 카메라 등의 주변 기기들도 연결이 용이하도록 해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이콘을 보면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1과 2를 비교했을 때 역시나 크기가 커졌는데요. 기기의 연결 부분도 뭔가 좀 복잡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2의 경우 많이 심플해진 모습입니다. 1 때는 진짜 조이콘 스트랩에 방향 한번 잘못 끼웠다가 뺄 때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2는 자석식, 그러니까 아이폰의 맥세이프처럼 되어 있다 보니 그냥 착 하고 붙이면 붙는 그런 방식이라 사용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는 그냥 이렇게 본체에 갖다 대면 착, 이렇게 착하고 붙는 방식입니다. 정말 쉽죠. 결합할 때는 이렇게 자석식이지만 뺄 때마저도 자석식으로 하면 게임을 하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뺄 때는 후면의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서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전 원보다 탈부착이 간편해져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렇게 2의 본체에 마이크 단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발매 전 티저를 보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로 대화하듯이 게이머들과 채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그때 사용하는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이크를 주변 기기로 지원했었다고 하는데요. 2에서는 본체에서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요건 추후에 게임챗 이외에도 음성을 인식하는 게임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스탠드를 살짝 들어 올리시면 이쪽에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라고 보이시죠?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보이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마이크로 SD가 아닌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라는 새로 나온 규격이다 보니 일반
일반적인 마이크로 SD 카드보단 비싸더라고요. 이건 뭐 출시 초기니까 추후엔 싸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꽤나 비싸더라고요. 용량은 최대 2TB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어서 1과 독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곡선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입니다. 1은 전체적으로 외부가 각져 있고 표면을 열어도 각져 있는데 2는 외부도 둥글둥글한데 뒤를 열어도 이렇게 곡선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또한 2는 독에도 쿨링을 신경 쓰려는 흔적이 보여서 1의 독에는 사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히 뭐 송풍구를 볼 수는 없는데 2의 경우에는 이렇게 쿨링을 위해 송풍구들이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조이콘으로 넘어와서 1과 2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서 버튼들도 확실히 좀 커지다 보니 그립감도 좋아졌고 버튼들의 크기가 커진 만큼 특히 이 SL과 SR 버튼이 진짜 커지면서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버튼의 크기가 커진 만큼 조작감이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입니다. 예전에 조이콘을 하나씩 나눠서 할 수 있는 마리오 카트나 마리오 파티 등의 게임을 할 때 사실 좀 조이콘들의 버튼이 작다 보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해서 조작감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2의 경우는 크기가 커져서 시원시원해지다 보니 체감상으로도 조작감이 좋아진 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버튼 배열들은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데 2의 경우 이렇게 C 버튼이 추가가 됐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챗 사용 시에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챗에 C를 따온 것 같네요. 이 조이콘 그립에도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바로 갖다 대면 이렇게 탁 붙는 방식이라서 정말 너무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진짜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시 본체로 돌아와서 보면 제가 가진 요 1 초기 모델은 6.2인치, OLED는 7인치였는데 이번 2는 무려 7.9인치로 거의 8인치에 가까운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건 OLED가 아닌 LCD라는 점인데요. 왠지 이건 초기 출시가 때문이 아닌가 싶은 추측이 듭니다. 이번에도 1에 비해 약 30만원가량이 비싸졌는데 여기서 OLED를 탑재한다? 그럼 초기 출시가가 거의 한 90만원대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확 더해져서 판매량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기는 1처럼 LCD로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분명 1 때처럼 몇 년 후에 OLED 버전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기기 화면만으로 봤을 때는 1의 화면보다 와 엄청 좋구나 정도의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스위치 유저분들의 대부분은 TV에 연결을 해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다 보니 TV에서는 그래픽 성능의 발전이 눈에 띄게 체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독에 연결을 해서 TV로 출력 시 4K를 지원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후다닥 초기 세팅을 하고 TV에 연결을 한번 해서 게임을 실행시키면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기기에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킹덤을 실행시킨 모습입니다. 왼쪽이 1, 오른쪽이 2인데요. 2는 2 에디션을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동시에 플레이를 시켜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로딩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This strange gloom keeps getting thicker. This strange gloom keeps getting thicker. 그래픽은 확실히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이 좀 더 거친 느낌이라면 2는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이며 색감 역시 다채로워지고 텍스처의 표현도 훨씬 디테일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스위치2 전용인 마리오 파티와 카트를 각각 실행해본 모습인데, 이어서 원에서의 마리오 카트의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특히나 마리오 카트는 그냥 보셔도 정말 확 달라진 그래픽의 향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8년 만에 출시한 게임기다 보니 전체적으로 체감상 확실히 발전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제품이었는데요. 원보다 약 30만원가량 비싸진 본체와 SD카드 가격, 그리고 휴대용 게임기라는 컨셉과는 조금 멀어진 크기와 무게가 좀 아쉬웠고, 2 출시에 맞춰서 발매하는 킬러 타이틀의 수가 적다는 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스위치 1 때 마리오 카트나 젤다, 마리오 파티의 전용 타이틀의 매니아시라면 이 3개의 게임만으로도 그 재미와 장점을 충분히 느낄 수는 있어서 저는 다소 비싼 가격에도 돈이 크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제 기기가 정식 발매한 만큼 여러 타이틀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의 연못이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2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위치2에 대한 생각이나 궁금한 점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며, 본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